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스토캐스틱과 RSI 지표의 차이점, 스토캐스틱의 의미와 실전 활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지표 모두 모멘텀 지표, 즉 가격의 속도와 힘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계산 방식과 해석 방법, 그리고 전략이 확연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헌터입니다. 오늘은 차트 매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핵심 보조 지표, 바로 이제 스토캐스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차트만 보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RSI 지표라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RSI 지표와 스토캐스틱의 차이, 그리고 이제 두 보조 지표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전 매매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이야기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토캐스틱의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스토캐스틱이란 현재 가격이 일정 기간 고가와 저가 범위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 최고가, 최저가 이 정도인데,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스닥 그리고 S&P 500의 상품 지수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과매수권에 있는가, 과매도권에 있는가, 높은 위치에 있는가, 낮은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쓰는 보조 지표가 바로 스톡캐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지난주에 이야기해 주셨던 RSI 지표와 거의 비슷한 것 아닐까요? 라는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RSI 보조 지표라는 것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드려 볼게요. 일정 기간 동안 상승한 가격폭과 하락한 가격폭을 비교하여 주가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RSI 보조 지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공통적이나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고가와 저가, 그러니까 박스권 범위 안에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상품이 높은 위치에 있는가 낮은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을 할 때 쓰는 걸 바로 스토캐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 RSI 보조 지표라는 것은 지금의 상승한 가격의 폭 혹은 하락한 가격의 폭, 그러니까 제로에서 위가 되었든 아래로 되었든 어떤 형태로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 움직임 폭이 굉장히 과한가 아니면 아직은 덜한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바로 RSI 보조 지표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지표와의 차이와 이 두 지표를 언제 어느 때에 써야 더 유리한지를 설명드려 보면, RSI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승폭 대 하락폭, 그러니까 힘의 밸런스를 측정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토캐스틱은 고가와 저가, 그러니까 박스권 범위 안에서 현재 내가 바라고 있는 상품의 위치를 알아볼 때 쓰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은 반전 포인트, 그것도 단기 반전 포인트에 굉장히 확률이 높고요. RSI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힘의 밸런스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기, 장기 추세에 과열, 침체를 보는데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적용하는 구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를 켰는데요. 왼쪽 상단 삽입을 눌러보시면 인디케이터에 오실레이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하단의 세 번째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지표를 설정하는 창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K 주기가 있고 %D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K 주기는 빠른 선, 그리고 %D 주기는 느린 선이라고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이 주기에 따라서 혹은 감속의 기간에 따라서 제가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우선 우리 차트 HTS에서 혹은 MTS에서 설정된 숫자 그대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건, 제가 지난 RSI 때도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은 80이라고 하는 포인트 기준으로 80 이상일 때는 과매수, 20 이하일 때는 과매도라고 설정을 해놓을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눈으로 좀 더 보기 편하게 하려면 빨간색 선으로 놓고 추가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과매수권 80 수정을 한번 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빨간색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색으로 해도 되는데요. 저는 똑같은 빨간색으로 추가, 과, 매도권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놓고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단에 바로 스토캐스틱 지표가 발생이 되는데, 아래에는 20, 위에는 80으로 설정되어 있는 스토캐스틱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보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현재 구간은 뭐다? 과매수권에 들어왔다. 이 구간은 과매도권에 들어왔다. 자, 과매수권에 들어왔으니 뭐죠? 앞으로 조금은 더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포인트 자리죠. 자, 그럼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진입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과매도, 지표상 과매도권으로 내려왔지만 캔들은 내려오지 않았죠. 이럴 때는 오히려 지금은 하락하는 어떤 힘보다 여전히 상승하는 힘을 버텨주는, 혹은 지금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투자 심리가 모이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이 앞전에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셨다 하더라도 발빠르게 우리가 눈치를 채고, 캔들만 보고는 이런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죠?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보조 지표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현재의 흐름이 앞으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 조정을 받을 것인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할 건 뭐죠? 지표상 과매도. 그러니까 지표상 조금은 더 과하게 빠졌다고 흐름이 나오지만 정작 캔들은 빠지지 않았죠. 그럼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한다에 베팅을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앞선 차트의 흐름을 보고 추가적인 패턴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구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토캐스틱 지표상 과매수권이죠. 그러니까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다 베팅을 할 수 있는데, 캔들은 많이 내려오지 못한 상황 속에 갑작스럽게 지표가 급격하게 꺾이면서 과매도권으로 내려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은 하락할 가능성보다 조금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구나. 자, 그렇게 돼서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런 변동성을 감내해야 되는 구간은 있지만 지표를 따라갔었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한번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연습들을 해놓으면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구간대의 흐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의 위치상 충분히 과매도권이라고 보여질 만한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과매도권이라고 보여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과매수권이라는 지표가 캔들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뜨게 되죠. 이럴 때는 굉장히 고민이 돼요. 자,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과매도권으로 내려오죠. 하지만 빠르게 다시 과매수권으로 내려오는데 이 구간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구간. 자, 캔들의 위치는 여전히 고가에서 머물고 있는데 지표가 갑작스럽게 꺾였다. 그럼 여기가 매수 포지션 기준으로 봤을 땐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의 진입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진입을 했다면 당연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라는 것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지표를 통해서 조금은 더 앞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RSI 지표를 사용할 때,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할 때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만약 이 두 지표의 활용법이 조금은 헷갈린다, 아직도 구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RSI 지표 관련 영상도 주기적으로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결국 실전 매매에 들어갔을 때 누가 더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차트를 많이 보고, 만약 내가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매수 포지션 혹은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수익을 크게 얻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오랜 기간 동안 조금은 더 실전 매매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분하게, 그리고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퀄리티의 더 좋은
내용의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